예, 이제는 모두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감염병 분야의 전문가이신 고려대학교 김우주 교수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 날 교수님을 모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닷새 만에 환자가 4명에서 11명으로 변했고 오늘 특히 이제 5명이 집중적으로 늘지 않았습니까? 이 수치의 변화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0일 첫 환자 발생하고 어제까지 6명이었는데 오늘 5분이 확진되면서 갑자기 늘었죠. 2배 가까이. 그리고 지금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 중에 18분이 열이 나서 이제 밤새 검사를 하면 그중에 또 확진자가 나올 수 있고 내일 또 접촉자들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한 200~300명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복기가 2주 이내이기 때문에 점차 증가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위력 자체가 세지는 것은 아니지만 접촉자가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바이러스는 지금 사스급으로 이제 전파력이 높고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공항 검역이나 또 뭐 사례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접촉자를 뭐 밀접 접촉자로 해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일상으로 해서 능동 감시를 하면서 많은 접촉자가 생겨서 또 생기는 이 방역의 빈틈들이 자꾸 생기면서 거기서 안 생겨도 될 2차, 3차 환자가 지금 오늘 또 3차 환자 2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방 가능한 환자들이 생긴다는 것이 방역의 틈이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방역을 좀 더 지금 다시 촘촘하게 사례정이라든지 밀접 접촉자 정이라든지 좀 더 폭을 넓혀서 일상 접촉이 아니라 밀접 접촉으로 하고 능동 감시가 아니라 자가 격리를 해서 그렇게 하면 접촉자 수도 줄고 2, 3차 감염자 수도 줄게 되겠죠. 자, 그러나 어쨌든 닷새 전에 정부가 이제 경계 상태로 등급을 올렸는데 그것 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는 공식적으로는 같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제가 뭐 경계 단계로 올렸을 때도 경계 단계에서 실질적인 실효적인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 몇 가지 조치는 나왔지만은 사례정의에서 빠지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사례정의에 의하면 중국 후베이성 2해에서 폐렴으로 오는 환자는 조사 대상 유상사로 걸러집니다. 추적이 되는데 열과 호흡기 증상만 있는 폐렴까지 안 간 환자는 지금 감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견된 환자들은 그나마 보건당국에서 감시하에서 추적이 돼서 환자가 나온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환자가 이렇게 늘고 있는데 지금 감시가 안 되고 있는 뭐 일례로 이제 우한에서 입국한 그 14일 이내 잠복기 환자들 전수조사를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내국인 중 35%가 추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지역사회에서 전파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이제 교수님 사례정이라고 표현하시는 부분 정밀하게 분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파를 차단해야 되는지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사례정의가 28일경에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됐으면 중국의 발생 상황이 지금 10,000명을 넘어가고 사망자도 200명이 넘고 후베이성 2의 여러 베이징, 뭐 충칭 거대 도시에서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지역이 포함이 되든지 해서 좀 사례정의도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거 신종감염병은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도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우한에서 들어오는 항공기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뭐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청도를 거쳐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환자 가운데 중국 전역에서 입국자가 들어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다 이분들을 통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진단 키트가 충분히 확보 안 돼서 이제 그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이제 한 번에 확진하는 진단키트 RT-PCR이 이제 확립해서 배포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 번에 그걸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환자 발생을 줄이는 게 총력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모든 역량을 뭐 비용이든 인력이든 지금 이 역학조사나 추적도 자꾸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 초기에 첫 번째, 두 번째 환자는 거의 실시간으로 하루 이내 확진이 나왔었는데 지금 확진이 늦어지고 역학조사 결과 자료도 늦어지고 있는 거는 그만큼 질병관리본부나 방역요원이 지쳤고
역량에 지금 한계가 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일견 거기에 많은 인적 자원을 더 투자해서 빠르게 확진되고 역학조사 결과 나와야 되겠죠. 벌써 한계에 다다랐다면 상당히 걱정인데 지금 중국 내에서는 뭐 4월이 절정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우리도 어쨌든 중국이 진정이 돼야지 따라서 진정되는 걸로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중국이 워낙 지금 폭발적으로 환자 발생이 있고 계속 입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국의 질병관리본부장은 10일 내에 정점을 찍고 감소될 것이라고 했고 반면에 홍콩 대학의 연구진들은 모델링을 해보니까 4월이 정점이라고 하는 이견은 있지만 지금 중국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보면 10일 내에 정점을 찍고 감소할 거라는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이 지금 중국에 대한 여행의 어떤 제한, 불필요한 여행은 좀 제한하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좀 판단해서 중국에 대한 여행 제한의 지금 수준을 외교부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까지 다시 제거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짧게 지금 환자에 대해서 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자들은 격리 치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약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 신종 코로나 발생에 효과적인 약은 없지만 뭐 수액이나 항생제 투약을 해서 최대한 치료하고 있는데 아직 첫 번째 환자가 20일 날 입원해서 폐렴으로 12일째인데 아직까지는 회복해서 퇴원한 환자는 없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회복해서 완치 판정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뭐 또 같은 바이러스의 정세로 재발을 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까?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한 번 걸리고 회복해서 재감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 감염되고 회복되면 항체가 생겨서 다시 걸리지 않는 게 상례인데 예외적으로 면역 저하 환자들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메르스 환자 중에 면역 저하 환자가 장기간 바이러스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적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정부 대책이 조금 미진하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상태에서 좀 인원을 좀 더 보충을 해서 좀 빨리 방역망을 촘촘히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주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